은퇴 후 노년 생활에서 세금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부담스럽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꼭 있어야 하고 또 혜택도 많지만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간결하게 설명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되기 전에는 은퇴 후에 자녀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해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편으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안 내던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GTV 리암입니다. 건보료 무서워서 연금을 적게 받으려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국민연금 수령액수를 줄이려고 최대 30% 가까이 감액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합계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연간 수백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니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고육지책이 될 수 있겠죠. 건강보험에서 합산소득이나 재산을 계산할 때는 부부 각각 계산해서 피부양자 탈락을 결정합니다. 첫째,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잡히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사업 총수익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소득이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둘째, 연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산 과표가 9억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합니다. 여기서 재산과표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시가격의 60%입니다. 세금을 내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통상 실거래가에 우리가 60에서 7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의 60%니까 시세를 본다면 20억 정도의 아파트도 과표는 9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하는 주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본 기준은 이렇게 확인되었고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결정은 재산 초과인가 또는 소득 초과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에 따라서 탈락 여부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앞에서 소득이나 재산을 부부 각각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기준 세 가지를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것이 소득 초과냐 또는 재산 초과냐에 따라서 피부양자에서 부부 동반 탈락인지 개별 탈락인지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재산 조건은 개인별 소유에 따라 개별로 통과하는데 소득은 부부 공동체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지만 등기상으로 부부 한 사람에게 재산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었다면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나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퇴직해서 연금을 월 200만 원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소득이 2,400만 원으로 연간 2천만 원 기준을 넘게 되겠죠. 그러면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것이죠. 이때는 남편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 모두 탈락해서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다른 경우로 남편 명의로 재산과표 10억의 재산이 있고 부인 명의로 3억의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은 과표 기준으로 10억이면 기준 초과로 탈락이죠. 그래서 남편은 기준 초과, 아내는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남편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아내는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때 탈락한 남편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를 유지한 아내의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한 듯하지만 감이 살짝 오시죠? 자, 또 한 사례 들어볼까요? 남편은 직장가입자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아내 명의로 건물이 있어가지고 임대소득이 연간 1,800만 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부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상가를 부인 명의에서 공동 명의로 한다면 부인이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50 공동명의를 가정하면 부인의 임대소득이 1,8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되겠죠. 임대소득 등록을 한 경우에 연간 1,000만 원까지는 필요경비 공제가 되어서 과세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사업소득이 0원이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유지됩니다. 참고로 임대사업 미등록자는 연 400만 원까지 경비로 공제됩니다.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우 실질적 공동재산이라면 지혜로운 명의관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합산소득은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사업, 금융,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해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탈락합니다. 임대소득은 명의에 따라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시로. 근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사실 벌이가 많으면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겠죠.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만 합산하고 사적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들 연금은 소득 기준을 계산할 때는 100% 소득으로 보지만 피부양자를 탈락해서 이때 지역가입자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때에는 건보료를 부과할 때는 50%만 반영을 합니다. 금융재산은 적든 많든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강화한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는 연 1,000만 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자율보다는 건강보험료에 잡히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과 상의 한번 해보셔서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를 이용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재산이 과표로 9억 이상이면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만약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이면 조건부 탈락입니다. 이때는 연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 이 영역에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것 같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매월 받는 보수혈액, 그러니까 급여죠. 여기에 해당 연도 보험료율을 곱하는데 올해는 동결되어서 작년과 같은 7.09%를 적용합니다. 이를 가입자와 사업주가 반씩 납부하고 다음해 4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5월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 재산은 6월에 신고한 재산세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전산자료를 받아서 11월부터 다음해 10월분까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재산과 자동차는 해당 구간 점수표로 적용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율 7.09%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반씩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체감되는 부담이 훨씬 높게 느껴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재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분 등으로 재산이나 소득의 변경이 있다면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러 폐업이나 소득 누락 등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도 개편을 통해서 소득 정산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음 연도 11월 건강보험료 재정산 시 실제 소득이나 재산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에 보험료를 재상전해서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가 2023년 11월 그러니까 작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선정에서 부부의 소득이나 재산은 각각 계산한다. 또 부부 중 한 사람만이라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그리고 재산은 부부 각각 소유등기를 확인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사람만 탈락한다. 그리고 소득은 금융사업, 근로연금, 기타소득 모두를 합산해서 계산한다.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이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연 1,000만 원까지, 미등록을 한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만 합산한다. 이때의 탈락여부 결정은 세전 100%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즘에는 직장인들도 투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의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모든 근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의 소득이 3,500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을 뺀 1,500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율 7.09%를 적용해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죠. 속해 있는 회사와 관련이 없으니 당연히 사업주와 반씩 내는 것이 아니고 가입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노년이든 중년이든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준조세는 미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앞두고 있다면 임대소득 사업자 등록이나 공동명의 등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고 금융재산은 은행에 한번 방문하셔서 상의하셔서 연금계좌 같이 적용 안 되는, 건강보험에서 적용 안 되는 계좌로 이동하는 것 등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제도가 점점 꼼꼼해지면서 과거처럼 작은 꼼수나 요행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미리 공부하셔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만 있다면 1년에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내용 중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을 피부양자 탈락 기준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